스프링부트 테스트 실습 헥사고널 아키텍처의 포트 어댑터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메인 주도 설계부터 클린 아키텍처, 모듈러 모노리스까지 이게 책만 해도 이 내용을 정리하기까지 한 3-4권 읽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이론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뭐 책을 보면서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들을 제가 싹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스프링부트 테스트 실습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이론적인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 부분 제가 정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도메인 주도 설계 DDD라고 하고요. 도메인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아닙니다. 디자인입니다. 저 DDD의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메인 주도 설계라는 책에 보면은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부터 이 백엔드 쪽, 특히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진영에서는 아키텍처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좌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그다음에 JSP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응용 계층,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프론트고 프리젠테이션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영어로.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응용 계층은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컨트롤러하고 서비스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나름대로 해보셔야 되고, 이런 오해들 때문에 수많은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 파생된 수많은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 계층 밑으로 도메인 있고요. 도메인은 어노테이션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엔티티 어노테이션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 엔티티 어노테이션은 스프링 데이터에서 나온 어노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아래쪽에 깔려있는 게 인프라스트럭처, 리파지토리 보통 어노테이션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도메인 부분이죠. 뒤에 설명할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나온 원인이기도 하고요. 제가 좌측에 빨간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처음에 방향하고 거꾸로 이렇게 그려놨죠.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꾸로 디펜던시가 이제 역전한다 그러죠. DI라고도 하고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죠. 디펜던시 인젝션이란 말보다는 조금 더 이론적인 용어로는 IOC라고 하죠. 인버전 오브 컨트롤.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있는데, 자,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 빨간색 화살표가 역전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메인 중심으로 설계를 해라. 그래서 도메인 중심 설계는 DDD로 해결이 돼요. 근데 거기서 얘기했던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우리가 코드 베이스로 코드로 표현이 됐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메인 영역의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룰,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구분을 해놨고, 이 레이어들은 그냥 스택처럼 층층이 쌓은 것이 아니라 이 원 4개를 중첩해서 이렇게 그려놓음으로 해서 이게 경계가 있다. 즉 얘기해서 도메인이 담당하는 책임의 영역, 유스 케이스가 담당하는 책임의 영역, 인프라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워크나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책임지는 영역이 레이어가 아니고 이런 동그란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목했던 부분, 저도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포트와 어댑터 영역입니다. 헥사고널 아키텍처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도메인에 초점을 둔 코드가
프레임워크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구현 부분들이 독립적이지 않게 되는 현상들이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코드로 구현이 되었을 때 조금 더 그 책임 영역을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포트 어댑터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내부 도메인에서 포트를 노출시키고 외부 인프라에서 어댑터를 이용해서 포트를 구현을 하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포트 어댑터입니다. 우리가 그 디자인 패턴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댑터 패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의 뭐 어댑터 패턴이나 포트 어댑터나 뭐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베이스로 뭔가 포트 어댑터에 대해서 좀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어댑터 패턴이라는 것을 디자인 패턴 검색을 하셔가지고 코드를 한번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보시면 아주 쉬운, 복잡하지 않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죠. 그 포트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제 채널에서도 영상으로 이렇게 실제 TDD 방식으로 코딩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도메인하고 외부 인프라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냈어요. 알아냈는데 한 단계 더 이거를 이제 자바에서 코드로 표현을 해보니까 여기 그림 4개 있죠. 4개를 세로로 보시면 됩니다. 세로로 하나, 둘, 셋, 4개 있죠. 이런 식으로 영역을 패키지로 구분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저러한 시도를 많이 했죠. 사람들이. 여기 그림 다이어그램 중에서 좀 흐릿하게 표시가 된 사각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 자바의 접근 한정자에서 프라이빗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밖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자바에서의 그 패키지나 이제 접근 한정자를 이용을 해서는 이게 100% 구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제가 관심을 갖는 구조는 요거죠. 세 번째 거. 제일 위에 있는 패키지가 컨트롤러,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있는 패키지가 리파지토리,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도메인 영역이죠.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웹,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도메인,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글자가 아주 작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외부 인프라하고 내부 도메인을 이제 분리를 패키지로 하긴 했는데 접근 한정자로 저기 가운데 글씨가 흐릿하지만 오더 서비스 인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숨겨도 바깥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듈을 고려를 해봐야 될 때가 왔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좀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다이어그램인데, 처음에는 이제 모놀리스에서 저런 앞장에서 봤던 거에 패키지로만 나눴을 때 그 접근 문제점, 다른 서비스 로직에서 또 다른 서비스 로직으로 너무 쉽게 메서드를 그냥 코드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법, 마이크로 서비스죠. MSA가 유행을 했던 거고, 이 모놀리식은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그런 레거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거시에서 모놀리틱이라고 되어 있죠. 모놀리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바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마이크로 서비스로 했으면은 대부분 비즈니스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쓰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비스로 구현이 된 그런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다이렉트로 분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모놀리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모놀리스이긴 한데 서비스가 하나에 다 모여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로직 하나가 서비스별로 모여 있죠. 그러니까 모놀리스는 서비스는 하나지만 로직은 모놀리틱처럼 하나에 다 모여 있는데 제가 이제 글자를 하나
그 밑에 적어놨죠. 하나의 서비스에서 각 로직을 모듈로 나누는 방식. 그러니까 서비스는 하나인데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각각의 접근 한정자에 의해서 마음대로 남의 로직을 호출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코딩을 짜야 된다. 그래서 모듈러 모놀리스라는 것이 나왔고, 이것마저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패키지 구분만으로는 그 의존 관계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거나 완벽하게 분리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툴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프링의 모듈리스라고 하는 것이 작년인가? 24년인가 23년에 1.0이 출시가 됐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스프링 모듈리스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프링 부트 테스트 실습에 사용될 이론적인 부분, 헥사고널 아키텍처의 포트 어댑터 부분을 알아봤고요. 이 부분이 조금 이 영상만으로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 테스트 실습 과정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